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이 청와대 관저로 들어간 뒤에 홍은동에 있는 사저를 팔았는데 그 집을 산 사람이 다름 아닌 손혜원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이라고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까지 1년 5개월을 살았던 홍은동 사저는 김정숙 여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5달이 지난 2017년 10월 이 집을 사들인 사람은 손혜원 의원실에서 일했던 김재준, 48살 된 김재준 행정관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요약하면 손혜원 의원실에 있던 보좌관이 청와대로 들어간 뒤에 김정숙 여사와 직접 거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려 있는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죠. 그 회견에서 손 의원은 5명의 인물을 실명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이해찬, 홍영표, 박지원, 나경원, 이렇게 5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 하나하나에 이번 사태의 성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거명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손혜원 의원은 집권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채권, 나는 채권자야,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그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내가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어. 적어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내가 크게 일조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손 의원이 그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당명과 로고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셋째, 총선 승리에 역할을 했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당 의원과 관련된 정치적 스캔들이 터지고 부정적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경우에 뒷날에 밝혀질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청와대나 당 지도부는 정치적 전략과 결단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손 의원을 끌어안고 갈 것이냐, 두 번째로는 선긋기를 하는 것. 우리하고는 무관해. 손 의원 당신은 여기, 청와대와 당은 여기, 이런 식으로 선긋기를 하는 것. 세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버리는 것. 그래서 끝까지 끌어안기, 선긋기, 아니면 버리기. 이 3가지 중에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김정숙 여사는 무관하다. 나머지는 당에게 물어보라. 그런데 당은 홍영표 원내대표를 기자회견에 동반 출연시키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만류하는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손혜원의 탈당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또 이 동반 회견은 홍영표 대표가 자진해서 나선 게 아니라 손 의원이 홍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강요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결론은 탈당, 겉모양새는 만류, 이렇게 진행됐다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손 의원을 버린 것인지, 선긋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쯤인지,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짐작이 갈 바 있겠습니다. 적어도 끌어안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손혜원을 버렸다면 그것은 이번 사태의 부정적 여론이 워낙 거센 측면과 더불어 작년 연말이었죠. 손 의원이 채용비리 의혹을 샀던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게 국정조사를 받으라는 식으로 말한 것. 즉 문준용 건도 더 이상 떠들지 못하게 깨끗이 털고 가자, 이렇게 말했던 손 의원. 결국은 영린을 건드려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란 얘기까지도 돌아다닙니다. 자, 이런 기류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감지한 손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에게
정권 교체에 대한 부채의식을 느끼도록 유도했다는 분석이 옳시다. 청와대와 당을 향해서 손혜원은 나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한 셈입니다. 손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다음 두 사람이 있죠. 이해찬, 홍영표. 손혜원 의원은 당 지도가 끝까지 만류했지만 자신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당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탈당이라고 하면 될 것을 정치적 멋을 부리려고 당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한 것까지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서두에서 손혜원 의원이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당적 포기를 만류했다고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찬, 홍영표 두 대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손혜원 측이 목포의 집을 22채나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것인지 부적절하다는 것인지 말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을 11억이나 받아서 그 돈의 대부분을 사유재단에 기부하고 그 재단이 다시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해야 합니다. 혹시 당 지도부는 손혜원 의원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광야에 함께 서겠다 이런 말까지 한 동료 의원이 있다고 했는데 손혜원과 광야에 함께 서겠다고 한 의원이 누구인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해찬 당대표는 말해야 합니다. 손혜원 의원의 행위는 지방문화 보호였는가 아니면 부동산 투기였는가. 다음으로 손혜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두 사람을 거론을 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손 의원은 나 대표가 당적을 내려놓는 나에게 의원직까지 내려놓으라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그에 앞서 손 의원을 절친 사이로 알려진 김정숙 여사와 한데 묶어서 초권력형 비리가 있다고 공격했던 반대당 지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손 의원은 나경원의 공격을 맞받아서 반격해야 옳습니다. 그런데도 손 의원 의원은 초권력형 비리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반격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경원 의원이 나에게 의원직까지 내려놓으라고 할 것이라는 다소 엉뚱하고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손 의원은 버들가지를 흔든 셈입니다. 만약 초권력형 비리라는 그러한 비난에 직접적으로 반격을 할 경우에 원하든 원치 않든 김정숙 여사의 이름이 재차 거론될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일까요? 손혜원의 총구는 결국 박지원을 향했습니다. 목포 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을 향한 기자회견에서 손은 박에게 일생일대의 비난 발언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국민이 더는 보고 싶어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을 향해 이보다 더 심한 욕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유권자들의 호불호가 비교적 분명하게 갈리는 정치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대선배 정치인인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국민이 더는 보고 싶어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여권이 이합 집산과 굴곡이 심했고 두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인 악연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비난이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박지원 의원도 손혜원 의원에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저수지물을 흐린다면서 손을 미꾸라지에 빗대는 원색적인 욕설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경원 대신에 박지원을 겨냥했을까요? 권력형 비리가 됐든 뭐가 됐든 손은 나경원보다는 겉멋술수가 등한 정치구단 박지원, 이 박지원의 부정적 이미지에 올라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실공방이 어디로 흘러가든 손혜원 대 박지원이라는
이 대결 프레임을 형성하기만 하면 도덕적 힘겨루기에서 손혜원 자신은 불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손혜원 의원은 호랑이 굴 작전을 펴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격언대로입니다. 목포 스캔들에서 벗어나려면 목포의 터줏대감 박지원과 맞짱을 떠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손 의원은 이 풍광 좋은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는 이른바 개발 세력들을 지칭하면서 서산 온금 지구 고도 제한이 풀렸다. 고층 아파트가 계속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조합 관련자들이란 말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손 의원은 목포에서 지난 4,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소상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손 의원 자기 자신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문화 지킴이이고 반대쪽에는 개발지상주의를 부르짖는 박지원 의원, 중흥건설이라는 시공업체 그리고 개발 이익만 얻으려는 조합 관련자들이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손은 구체적인 내막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SBS의 대주주인 태영건설이 목포 구도심을 개발하려다 그에 반대하는 손혜원과 부딪히자 SBS가 대신 나서서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인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SBS에 제보하고 있는 세력이 중흥건설과 박지원과 서산온금지구 조합 관련자들이란 뜻입니까? 손 의원은 좀 더 똑부러지게 밝혀야 합니다. 자, 손혜원 의원은 밝히세요. 정치인 비리를 폭로하는 언론 보도에는 항상 배후가 있다고 역공을 하고 보는 아니면 말고식의 그렇고 그런 음모론입니까? 아니면 SBS 보도 배후에 정말로 태영건설 혹은 박지원이 있다는 뜻입니까? SBS가 손혜원을 죽이려 한다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손혜원은 중흥건설, SBS, 박지원, 조합 관련자들을 거론을 하면서 함께 검찰 조사를 받자 이런 말까지 했는데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검찰이 누구를 조사할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이 대통령부터 일개 의원까지 검찰을 마치 수족 부리듯 말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듯 말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손혜원 의원은 기자회견 중간중간에 웃음을 띠기도 하더군요. 여유만만 혹은 자신은 절대적으로 결백하다는 자신감 뭐 이런 걸 드러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것을 감추려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 때 손혜원이 입가에 머금었던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는지는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다만 손혜원 의원은 국민 앞에 겸손했으면 합니다. 진위 공방을 떠나서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손혜원은 단 한마디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손 의원이 아무리 갸륵한 뜻이 있었다고 해도 한 지역에 집을 22채나 일거에 사들였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아연 실색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의 측근과 가족이 매입한 건물이 처음에는 9채, 그 다음날 10채, 사흘 있다가 14채,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이제 22채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9채라는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손혜원이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정말로 도덕과 정의를 내세우는 지금 정권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손혜원 의원은 검찰 수사가 있기 전에 목포에서 사들인 모든 부동산의 건수, 규모, 가격을 스스로 밝혀야만 합니다. 네, 김광일의 입에 공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